자, 지난 시간에는 등차 수열과 이제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등비 수열이라는 이제 새로운 수열에 대해서 배울 건데, 등비 수열은 말 그대로 어떤 수열이냐면 비가 일정한 수열이에요. 어떤 거냐면 등차 수열은 뭐 일정한 수를 더해서 이제 항을 계속 구해갖고, 등비 수열은 자 이런 게 등비 수열인데 지금 어떻죠? 일정한 수를 계속 곱해가고 있죠. 그래서 이 수열은 자 이씩 곱해가는 등비 수열로서 요 지금 곱해지는 요 수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비라고 부르고 R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자 이제 등비 수열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등비 수열 보니까 계속 지금 일정한 수를 곱해갔죠, 그쵸? 그래서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나누면 2. 다시 뒤에 항에서 앞에 항 나누면, 뒤에 항에서 앞에 항 나눠주면 2. 뒤에 항에서 앞에 항 나눠주면 2. 계속 일정하죠, 그쵸? 그래서 등비 수열은 자 n항이 있고 그 다음이 n 플러스 1항이라고 하면 일정한 수를 계속 곱해가기 때문에 자 n항에다가 r을 곱해주면 n 플러스 1항이 나와요. 그 다음 항이 나오는 거고, 따라서 자 n 플러스 1항 an 나눠주면 일정한 수가 나오는데, 이 수를 우리는 등비 수열의 공비라고 부른답니다. 그럼 등차 수열은 첫째 항과 공차가 중요했다면, 등비 수열은 첫째 항과 공비가 중요하고 수열이기 때문에 당연히 n항의 모양이 엄청 중요하겠죠, 그쵸? 그래서 자, 첫 번째 등비 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일반항이라는 건 그 수열의 n항의 모양이었어요. 자, 첫째 항이 있고 둘째 항이 있고 셋째 항이 있고 넷째 항이 있고 쭉 가서 자 n항이 있을 텐데, 등비 수열 어떻게 만들었었냐면 계속 일정한 수 r을 곱해서 만든다고 했죠, 그쵸? 그렇다면 제 2항은 제 1항에다가 r을 한번 곱해주면 될 것이고, 그럼 제 3항은 2항에다 r을 한번 곱해주면 되죠, 그쵸? 근데 2항은 얘가 2항이었으니까 제 2항에다가 r을 한 번 더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다시 제 4항도 생각을 해볼까요? 제 4항은 자 첫째 항부터 시작하면 첫째 항에다가 공비인 r을 몇 번 곱했죠? 3번 곱했죠? 그래서 제 4항은 첫째 항 곱하기 r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요걸 토대로 추론을 해보면 지금 보니까 제 2항은 첫째 항에다 r을 한 번 곱했고, 제 3항은 첫째 항에다 r을 2번 곱했고, 제 4항은 첫째 항에다 r을 3번 곱했죠, 그쵸? 따라서 n항은 제 n항이라는 수는 자 일반항이죠. 첫째 항에다가 공비인 r을 n-1번 곱하겠구나. 얘가 바로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에요. 그래서 등비 수열은 자 첫째 항과 공비를 알면 일반항을 잡을 수 있겠죠? 그쵸?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썼던 저 위에 있는 2, 4, 8, 16 이 수열 일반항을 잡아볼까요? 이 수열은 첫째 항이 2이고 공비 역시 2이죠, 그쵸? 그럼 이 수열의 일반항인 a는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 그래서 2에 자 지수 더해주면 되니까 1 플러스 n-1 해서 2의 n제곱, 이 수열은 일반항이 2의 n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나요? 자 일반항, 그래서 등비 수열의 일반항 잡아봤고, 자 두 번째 아까 위에서도 언급을 잠깐 했지만 등비 수열의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볼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 n항과
n 플러스 1항 사이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자, n항에다가 공비인 r을 곱해줘야지 n 플러스 1항이 나와서, 자, n 플러스 1항에서 n항을 나눠주면 공비인 r이 나왔죠. 그쵸? 그래서 얘가 등비수열의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우리 등차 수열의 등차 중항이라는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이 있었던 것처럼 등비 수열에도 등비 중항이라는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이 있어요. 자, 얘가 두 번째인데 여기 이제 볼게요. 아까 2, 4, 8, 16 이렇게 가는 등비 수열을 잠깐 썼었죠. 그쵸? 자, 여기 보면 여기서 봐봐요. 요 가운데 항을 제곱한 것과 양 사이드에 있는 항 곱한 게 어때요? 서로 같죠? 그쵸? 다시 그 다음 요 세 항을 봐도 어떠냐면 가운데 항을 제곱한 것과 양 사이드에 있는 항의 곱이 서로 같아요. 아하, 그렇다면 자, 만약에 요 다음 세수가 등비수열 이룬다고 하면 어떤 관계식이 성립하냐면 가운데 항을 제곱한 것과 양 끝항 A항, B항 곱한 게 서로 같아요. 얘가 등비수열의 가운데 항에 관한 이제 식이다라고 해서 얘를 등비 중항이라고 부르고, 자, 등비수열의 항 어떻게 표현을 해볼 거냐면, 자, 얘가 n항, 그 다음 항을 n 플러스 1번째 항, 그 다음 항을 제 n 플러스 2항이라고 보면 요 세수가 등비수열 이루고 있다 라고 한다면 요 가운데 항을 제곱한 것과 앞에 항 곱하기 뒤에 항 한 개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열이 요 관계식을 만족한다 라고 하면은 아하, 이 an이란 수열은 등비수열이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렇다면 자, 등비수열이라는 건 일단 뭐다? b가 일정한 수열이다. 그래서 등비수열은 첫째 항과 공 b를 알면 다 구할 수 있고,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은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 우리가 보통 a1은 그냥 a라고 표현을 하죠. 첫째 항이 a일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 등비수열의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 자, 다음 항에서 앞에 항을 나눠준 것은 공비인 r로 일정하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관계식을 만족한다면 이 수열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 요것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페이지 161쪽 필수예제 1번 문제 함께 풀어볼 텐데, 자, 등차 수열은 식을 세운 다음에 연립을 할 때 이제 차가 일정한 수열이기 때문에 연립을 할 때도 서로 빼서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등비수열은 b가 일정한 수열로서 자, 나눈 값이 일정해요. 그쵸? 그래서 등비수열에서 뭐 첫째 항 또는 공비를 구하기 위해서 연립을 할 때는 보통 나누어서 합니다. 일단 풀어볼게요. 필수예제 1번. 우리 일단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등비수열은 일반항이 첫째 항 곱하기 열의 n-1제곱이다. 그쵸? 자, 문제 등비수열 an에서 제5항이 마이너스 48. 자, 제5항은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이니까 여기 되겠죠. 제5항이 마이너스 48이고 제8항. 제8항은 첫째 항 곱하기 r의 7제곱일 텐데 제8항이 384일 때 1번항 an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게 기역식, 여기 니은식이라고 본다면, 자, 니은식에 있는 값이 크기 때문에 니은에서 기역을 한번 나눠 볼게요. 그러면 자, 니은식 AR의 7제곱에서 좌변은 AR의 7제곱에서 AR의 4제곱을 나누게 되고 우변은 384에서 마이너스 48을 나누게 되죠. 맞나요? 구해주면 자, 좌변은 지워지고 7제곱에서 4제곱 나눠주면 지수 빼면 되니까 아래 세제곱이고 나눠주면 마이너스 8이 나오겠죠. 그쵸? 따라서 공비가 마이너스 2구나가 되겠죠. 자, 공비 구했으니까 기억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4제곱이 마이너스 48
8이 나왔어요. 자, 마2의 4제곱은 16이니까 a 곱하기 16이 마이너스 48. 따라서 첫째 항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첫째 항과 공비를 모두 구했네요. 우리한테 뭘 구하라고 했냐? 일반항 구하라고 했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일반항 A 아래 n-1제곱은 마이너스 3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일반항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쌤이 설명하면서 계속 유제를, 필수 예제를 풀고 유제를 풀었는데 이번에는 문제 1-1번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문제 1-1 요거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등비수열이라고 했어요. A2 더하기 A5 제 2항과 5항의 합이 54다. 우리 2항과 5항의 합은 2항은 첫째 항 곱하기 아래 1제곱이고 제 5항은 첫째 항 곱하기 아래 4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쵸? 얘가 54라 했고 두 번째 제 3항과 6항의 합이 108이래요. 제 3항은 A 아래 2제곱 6항은 A 아래 5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얘는 108이라고 했어요. 일단 식은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일단 자 나누어서 첫째 항과 공비를 모두 구할 건데 나누기 전에 자 니은부터 식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 식을 정리를 할 땐 항상 공통 부분으로 묶어줘요. 등비수열에서는. 그럼 여기 지금 니은식은 공통인 게 A하고 R의 제곱이 공통이죠. 그쵸? 그럼 남는 아이들이 1 플러스 R의 세제곱이 남고 이 값이 108이다. 그 다음 기억식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기억식. 기억은 A, R로 묶이고 묶어주면 1 플러스 R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죠? 얘가 54라네요. 얘도 어떻게 할까요? 자,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니은식에서 기억식을 나누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자, 나눠주면 좌변은 1 플러스 R의 세제곱이 공통이니까 지워지고 R제곱에서 R 나눠주면 남는 건 R. 108에서 54 나눠주면 2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공비가 나왔고 자, 어디든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대입을 하면 2a 플러스 R 자리에 2 들어가면 4제곱하면 16이니까 16a가 54가 돼요. 18a가 54니까 첫째 항인 a 3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기서도 첫째 항과 공비를 모두 구했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한테 자 A6항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A6항 제6항은 첫째 항 곱하기 R의 5제곱이죠. 첫째 항 자리에 3 넣고 공비 R 자리에 2 넣어서 계산해주면 3 곱하기 32가 되므로 96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등비수열에서 연립해서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할 때 자, 등비수열이므로 나눠서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할 거다. 근데 이제 구할 때 공통인 부분이 있으면 공통인 부분 묶어내고 그리고 나눠야지만 나누기가 잘 된다. 요거 기억하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첫째 항이 5, 공비가 3인 등비수열 AN에서 처음으로 만보다 커지는 항은 몇 번째 항인지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데 지금 첫째 항이 1항이 5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일반항 잡을 수 있죠. 일반항은 A, R의 n-1제곱이니까 이렇게 잡아주고 자, 이 식이 처음으로 만보다 커지는 항은 몇 번째 항인지 구하여라. 만보다 커지는 항. 그러면 3의 n-1제곱 5로 나눠주면 2000. 2000이 넘어가는 항. 자, 3의 거듭제곱 보면 자, 3의 거듭제곱. 자, 3의 5제곱 243이고 3의 6제곱이 729예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 엔간하면 3의 6제곱 정도까지는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러면 자, 3의 7제곱은 여기다 3 다시 곱해주면 되죠. 3 곱해주면 2187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아, 지금 자 6제곱까지는 2000보다 작네. 7제곱이 돼야지 2000보다 커지기 때문에 자 n-1이 뭐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되냐면 7보다 크거나 같아져야지만 만족하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n이
8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돼요. 맞나요? 그래서 자, 만보다 커지는 항은 몇 번째 항이냐면 제 8항이 되겠어요. 자, 밑에 유제 2번으로 복습 다시 한번 해보면 첫째 항이 2, 공비가 2인 등비수열 AN에서 처음으로 2000보다 커지는 항은 몇 번째 항인가? 자, 일반항 첫째 항 곱하기 아래 n-1제곱 2n제곱이죠. 그쵸? 처음으로 2000보다 커지는 항 언제죠? 자, 2의 10제곱이 1024예요. 아직은 작네요. 그러면 2의 11제곱이 2048이 되니까 n이 11부터 요식을 만족하죠. 그쵸? 따라서 2000보다 커지는 항, 제 몇 번째 항부터냐면 제 11항부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위에서 언급하지 못한 게 있었는데 저 위에 보면 첫째 항이 5고 공비가 3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우리 일반항 첫째 항 곱하기 아래 n-1승 이렇게 잡잖아요. 자, 이런 짓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면 여기 있는 지수는 오롯이 3의 것이에요. 이거 앞에 있는 수랑 이렇게 마음대로 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가 가능한 건 언제냐면 5의 n-1제곱과 이렇게 지수 자리에 똑같은 게 있을 때 5 곱하기 3의 n-1제곱해서 15의 n-1제곱으로 쓸 수 있지. 여기처럼 그냥 앞에 혼자 그냥 5가 곱해져 있는 아이는 이 지수를 갖고 있는 애가 아니라 통째로 요 항에 5가 곱해진 거기 때문에 진짜 이런 짓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필수예제 3. 두수 사이에 수를 넣어 만든 등비수열. 지금 두수 3하고 243 사이에 이렇게 해서 세 수를 낑겨 넣어서 등비수열을 만들었대요. 그랬을 때 첫째 항은 아니죠. 어쨌든 x1과 x3 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수열 자체를 보면 이건 하나의 수열이라고 본다면 이 수열은 첫째 항이 3이죠. 그쵸? 첫째 항이 3이고 자 243은 제 5항이에요. 아, 제 5항은 첫째 항 곱하기 아래 4제곱 맞죠? 이건데 이게 243이래요. 그럼 아래 4제곱은 81이 될 것이고 따라서 R은 뿔마 3이 되겠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 공비가 양수다 이런 말은 없으니까 지금 공비가 될 수 있는 값은 뿔마 3 모두고 어쨌든 아래 4제곱은 81인 상태가 되겠어요. 자, x1과 x3의 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x1은 이 수열의 제 2항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첫째 항 곱하기 아래 1제곱 그 다음에 x3는 이 수열의 제 1, 2, 3, 제 4항이 돼요. 그쵸? 제 4항은 첫째 항 곱하기 아래 3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우리한테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x1과 x3의 곱을 구하라고 했어요. 둘 곱해주면 9 아래 4제곱이 되죠. 둘을 곱하면 맞죠? 아, 우리 뿔마 3 가지고 막 고민할 필요 없네요. 아래 4제곱 통째로 81이기 때문에 넣어줘도 되고 자, 아니면 3을 넣어도 4제곱하면 여전히 81 마이너스 3을 생각하고 넣고 4제곱해도 여전히 81이 되겠죠? 그래서 9 곱하기 81 자, x1과 x3의 곱은 729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도 필수 예제 풀고 이제 그 다음 유제는 필수 예제랑 아주 완전히 같은 유형의 문제니까 이제 유제 3번 대신에 문제 3-1번 요거 한번 볼게요. 두수 3과 768 사이에 m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이런 수열이 있고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했고 자, 이 수열의 공비는 4래요. 그러면 다 주어진 거야. 이 수열은 공비가 4고 첫째 항이 3이잖아요. 그쵸? 자, 등비 수열은 첫째 항과 공비가 나오면 끝난 거예요. 맞죠? 그럼 일반항 어떻게 되냐? 자, 일반항은 첫째 항 곱하기 아래 n-1제곱 이렇게 돼요. 맞죠? 자, 지금 보니까 첫째 항 3, 저 마지막에 768이라는 수가 있고 그 사이에 m개의 수를 지금 끼워 넣었잖아요. 아, 그렇다면 저 끝에 있는 768은 대체 몇 번째 항인지를 한번 찾아보면 4의 n-1제곱 자, 768 3으로 나눠주면 200
56이 될 거고, 자, 보면 4는 2에 이렇게 되고, 256은 2에 8제곱이에요. 자, 2에 n-1과 8이 같을 때니까 n-1이 자, 4가 될 것이고, 따라서 n은 5. 제 5항이 되겠네요. 맞죠? 제 5항이 지금 768인 상태예요. 그럼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있는데, 요 사이에 A1, A2 쭉 가서 M개의 항을 끼겨 넣었는데 요 놈이 뭐예요? 얘가 첫째 항, 얘가 제 5항이래요. 그럼 첫째 항과 제 5항 사이에는 지금 여기 몇 개가 들어있냐면 2, 3, 4, 항 3개가 들어있겠죠. 그쵸?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m개의 수를 끼워 넣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3개가 들어있으므로 구하고자 하는 m의 값은 3.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필수 예제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서로 다른 세수 a-1, a 플러스 1, 2a-1이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a의 값을 구하래요. 자, 세수가 등비수열 이루면 아까 등비중항 했죠. 그쵸? 이렇게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으면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가운데 항을 제곱한 것과 앞에 항 곱하기 뒤에 항이 서로 같다. 자, 등비중항이라는 식이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세수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면 자, 가운데 항인 a 플러스 1을 제곱한 것과 자, 왼쪽 앞에 항과 뒤에 항 곱하기 뒤에 항의 곱이 서로 같다. 이렇게 해서 식을 세워줄 수 있겠죠? 그럼 전개해보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은 2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므로 자, 1은 양쪽에 같이 있으니까 없애주면 되고 a제곱 플러스 2a가 2a 제곱 마이너스 3a 자, 우변으로 다 이항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5a는 0이 돼서 a 마이너스 5는 0 따라서 a 값은 0 또는 5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자, 서로 다른 세수라고 했어요. 자, a0을 요 식에다가 순차적으로 넣어보면 0 넣어주면 마 1, 그 다음 1, 0 넣어주면 마 1이 나와서 서로 같은 수가 생겨요. 안 돼. 문제 처음에 가정했던 거에 모순이 일어나죠. 그쵸? 5를 대입했을 때는 4, 6, 9 이렇게 나오니까 아무 문제 없죠. 그쵸?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의 값은 5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자, 아래로 가서 문제 4-1 같이 한번 볼게요. 서로 다른 세수 4a, b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이번에는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와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동시에 나왔어요. 그쵸? 자, 얘네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요 아이들은 등비 수열을 이루고 라고 했어요. 그럼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우리 등차 중항을 생각할 수 있고 자,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하면 가운데 항 2배 한 것과 앞에 항과 뒤에 항의 합이 서로 같았어요. 그럼 여기서 쓸 수 있는 식은 가운데 항 2배 2a는 4 플러스 b구나 이런 식 하나를 써주실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옆에 보면 a하고 b하고 4는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대요. 그럼 a하고 b하고 4에 대해서는 자, 등비 중항 가운데 항 b를 제곱한 것과 앞에 항 곱하기 뒤에 항 게 서로 같구나. 그래서 b제곱은 4a라는 또 다른 식 하나를 찾아주실 수 있겠죠. 그쵸? 됐나요? 대입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은데 이거 2a잖아요. 여기 4a가 있죠? 자, 요식 양변 2를 곱해주면 4a는 8 플러스 2b 지금 기억식에다 2를 곱했어요. 이렇게 되겠죠? 아, 이렇게 한 다음에 저기 니은식의 4a 자리에다가 쑥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b제곱과 8 플러스 2b가 같기 때문에 b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8은 0이 돼서 b 마이너스 4 b 플러스 2는 0이므로 b의 값이 마이너스 2 또는 4가 나와요. 그쵸? 옆에 이제 b는 써줄게요. 그럼 b가 마이너스 2인 경우
b가 마이너스 2인 경우 이제 대입을 해주면 4니까 a는 1이 될 거고 b가 4인 경우 4제곱 16은 4a니까 이때는 a가 4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거 됐나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보면 서로 다른 세수 4ab 가 등차수열 이룬다고 했었어. 그쵸? 근데 a하고 b가 지금 어떤 수가 나왔어요? 같은 수가 나왔어요. 그럼 얘도 문제에서 가정했던 내용에 대한 모순이 생겼어요. 자, a하고 b가 둘 다 4인 i는 빼주고 자, a는 1, b는 마이너스 2를 답으로 취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자, 아까 444가 나온 경우 있죠. 이 444 이렇게 나온 경우는 이것을 과연 등차 수열로 봐야 할 것인가 등비 수열로 봐야 할 것인가 고민이 되는데 우리 만약에 점점점 이렇게 있고 자, 다음 중 등차 수열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하면 이거 등차 수열로 골라야 돼요. 왜냐면 공차를 0으로 보면 되거든요. 근데 또 다음 중 등비 수열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한다면 거기서도 요 아이는 골라줘야 돼요. 왜냐면 그때는 공비가 1인 등비 수열로 보면 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뭐 공비가 1이 아닌 등비 수열이라고 한다거나 또는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이라는 말이 없다면 자, 요런 아이는 등차 수열도 될 수 있고 등비 수열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필수예제 5번 등비 수열의 응용. 자, 문제 풀어볼 건데 여기서도 지금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물론 앞에 등차 수열하면서 한번 언급을 했지만 다시 한 번만 쓰고 가볼게요. 자, ax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 이런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a분의 c가 되고 그 다음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죠. 그쵸? 얘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되겠네요. 자, 이걸 아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는 0의 서로 다른 세 근이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대요. 어떻게 될 거냐면 a 그 다음 항을 두 번째 항이니까 ar 그 다음 항은 ar의 제곱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자, 처음에 여기처럼 세 근의 합 a 더하기 ar 더하기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이므로 2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둘씩 곱한 거 요래 곱한 거 a제곱 r 요래 곱한 거 a제곱 r 세제곱 요렇게 곱한 거 a제곱 r 제곱 둘씩 곱한 건 a분의 c니까 1분의 1이 돼서 자 1이 되겠어요. 세 번째 세 개 모두 곱하면 알파 베타 감마 모두 다 곱하면 a 세제곱 r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ar 통째로 세제곱인데 얘는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므로 k가 될 것이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여기서 나오네요. 맞죠? 자, 등비수열은 어떻게 해서 연립을 한다고 했냐면 대체로 나눠서 연립을 한다 라고 했고 공통 부분은 묶어주시라고 했어요. 그럼 1번식의 공통 부분은 a니까 묶어주면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이 2가 되고 2번식의 공통 부분 a 제곱 r이죠. 그쵸? 그럼 요거 1이 남고 자, 요건 1이 남고 여기는 a 제곱 r을 묶으면 얘가 남을 거고 요 식은 a 제곱 r을 묶으면 r 제곱이 남을 건데 얘는 1이 되겠어요. 그쵸? 그럼 나눠볼까요? 자, 얘가 첫 번째 식, 얘가 두 번째 식. 여기서 니은식에서 기역식을 나누어 보면 나누어주면 이건 없어지겠죠? 우리 거꾸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a제곱 r에서 a 나눠주면 ar이 남을 거고 1에서 2 나눠주면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아, ar을 구했어요. 통째로. 우리 구하고 싶은 k는 ar의 세제곱이었으니까 슉 대입을 해주면 2분의 1의 세제곱 dk 따라서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k 값은 8분의 1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필수예제 6 등비수열의 활용이고 지금 도형에서의 활용이네요.
지금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을 지금 처음에 9등분을 했어요. 그래서 9등분 한 다음에 가운데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또 남은 아이들 다시 9등분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다 9등분해서 쪼갠 다음에 가운데 걸 뺐어요. 이런 시행을 30번째 한 다음에 남은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일단은 아무 시행을 하지 않았을 때 도형의 넓이는 9였죠. 그쵸? 그러면 자, 첫 번째 시행을 했을 때는 지금 9조각을 낸 것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가니까 9분의 1이 떨어져 나가요. 그럼 9분의 1이 떨어져 나가면 자, 원래 넓이의 9분의 1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9분의 8이 남겠죠. 이해되나요? 그럼 이제 다시 이런 시행을 한 번 더 하면 이게 지금 남아있는 부분의 넓이거든요. 근데 이 남아있는 부분의 넓이를 또 어떻게 해요? 다 나눠서 또 뭘 떼어내냐면 각각에 대해 9분의 1을 떼어내니까 각각이 9분의 8이 남아요. 그쵸? 이 소리는 자, 두 번째 시행하고 나면 또 아까 첫 번째 시행한 도형의 넓이에 또 9분의 8이 남는다 이 소리죠. 그래서 9 곱하기 9분의 8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쵸? 그럼 한 번 시행했을 때는 원래 넓이 9 곱하기 9분의 8의 1제곱, 두 번 시행했을 때는 9 곱하기 9분의 8의 2제곱. 그러면 n번 시행했을 때는 9 곱하기 9분의 8의 n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근데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30번째 시행 후 남은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30번째 시행 후 남은 도형의 넓이는 9 곱하기 9분의 8의 30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나요? 조금 정리를 해주면 자, 9 곱하기 8의 30제곱 9의 30제곱 9 하나 지워지니까 9의 위아래 9 하나 지워지니까 9의 20 9제곱분의 8의 30제곱 이것이 30번 시행 후에 남은 도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유제 6번. 다음 그림과 같이 길이가 L인 성분을 첫 번째 시행에서 3등분해서 중간을 버리고 두 번째 시행에서 3등분해서 그 중간을 버리고 한대요. 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3등분을 냈죠. 그쵸? 3등분을 내서 가운데를 띄워버렸어. 그 소리는 3분의 1을 떼어갔으니까 요 남은 부분은 3분의 2가 된다. 이 소리죠. 그쵸? 그러면 원래가 L이었는데 한 번 시행을 해. 그럼 한 번 시행하면 L 곱하기 3분의 2가 되겠죠? 맞죠? 3분의 1을 떼어내니까 그 다음에 또 남은 거 가지고 3등분을 해서 또 가운데를 떼어냈어요. 또 각각에서 3분의 1을 떼어냈으니까 남는 건 3분의 2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럼 두 번째 시행 후 남는 건 첫 번째 시행 후 남은 길이의 또 다시 3분의 2가 돼서 L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추론을 해주면 자, n번 시행 후에는 원래 길이 곱하기 3분의 2의 n제곱만이 남겠죠. 그쵸? 근데 문제에서 3분의 2의 길이가 3분의 2의 20제곱 곱하기 L이 되는 것은 몇 번째 시행 후이냐 라고 말했으니까 자, 지우고 나서 확인해보면 몇 번째 시행 후죠? n이 20이 되니까 20번째 시행 후에 3분의 2의 20제곱 곱하기 L이라는 길이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등비수열 내용 강의는 모두 마쳤고 이제 다음 수업은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수업이 될 거예요. 자, 등비수열의 합은 계산하기가 이제 조금 복잡하고 등차수열의 합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앞에 이 등비수열의 활용 파트까지 합 구하기 전에 일반항까지는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기 바래요.